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노골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구형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내란 재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재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문 기자, 침대 변론이다, 법원판 필리버스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오전 9시 20분부터 이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8시간에 걸쳐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김 전 장관 측 증거 조사는 다른 피고인들 다음으로 미뤄지기는 했는데요. 이어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제 경찰 측 피고인들이 의견 진술을 마쳤지만 재판은 다음 날 0시 10분까지 15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고 결심 공판은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는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소 사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 주장도 계속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을 폭도라고 지칭을 하는가 하면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은 안기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사살했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반복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와 신난다. 한밤중에 장난하듯이 그 국회 앞에 몰려와가지고 신고도 안 된 집회를 벌이면서 이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 그 군과 경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 군용물 탈취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살해도 할 말이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 밖에도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좌파 인사 체포 방안을 적은 것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쓴 것에 불과하다. 체포 대상에 차범근 전 감독이 적힌 데 대해서도 이제 TV에서 손흥민 소식을 보면서 우리 때는 차범근이 잘했지 하면서 이제 이름을 적었을 뿐이다. 이런 무성의한 변론도 나왔습니다. 변호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재판이 중계되는 점을 의식해서 법정을 극우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봐도 억지 주장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지기현 재판장이 제지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절차적 만족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지기현 재판장의 결심에 앞서서 말씀 좀 더 하실 기회를 오히려 드리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절차적 만족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은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들의 억지 주장이 기약 없이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변호인을 이제 제지하기보다는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대통령과 장관님과 그리고 이 사건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불쾌하셨으면 너무 죄송합니다. 100% 제 잘못입니다. 제가 변호사님 말씀에 토달아서 죄송합니다. 방청객 분들도 막 화도 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재판부에서 막 길게 끌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근데 이 밖에도 이제 자료 준비가 덜 됐다는 변호인 측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질문을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강하게 제지하기는커녕 징징댄다는 이런 가벼운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요청을 반복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줘 대통령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다라면서 시간 끌기를 사실상 시인을 했는데요.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면서 시간 끌기를 자아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서류 증거 조사를 빌미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한 거거든요. 법정에서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이 재판장들이 보통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면 이거를 가만히 놔두는 재판장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제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끊고 다른 쟁점으로 넘어간다라든지 심지어는 그냥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끝내는 재판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이 중계를 하는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재판이 원래 좀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생각을 오해를 하실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만큼 일반적인 재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형사소송법 308조의 1을 보면 이 증거조사라는 그 과정 자체도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서증조사, 증거조사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공소사실과 연관이 없는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법정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논점을 벗어난다 내지는 쟁점과 무관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제지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리를 직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기현 재판장의 경우에는 그 선택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재판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물론 이 예. 재판장마다 이렇게 가보면 스타일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들어주는 재판부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칼같이 자르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타이트하게 가는 그런 재판부도 있는데 지기현 재판장의 재판부의 경우엔 소송 지휘권을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79조에 따르면 소송 지휘권은 물론 재판장의 직권입니다.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휘할지는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짚어볼 만한 부분은 과연 이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판례를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물론 보장이 돼야 하지만 소송 경제라든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적인 요청을 침해할 정도라면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소송 지휘권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이러한 판례의 근거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날 끝낼 수 있었던 그러한 결심 공판을 자정이 넘어서까지 절반도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기일을 잡게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 지휘권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사용했다 내지는 헌법상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신속한 소송을 받을 그러한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문 기자, 내일 이제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내일은 마무리될까요? 네, 지기현 재판장이 내일은 무조건 종결을 하겠다. 그 이유는 없다. 뭐 약속은 했지만 구형이 또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기현 재판장은 지난 9일 재판에서도 이제 강행 의지를 보였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이 밤샘 공판은 어렵다고 하자 이제 추가 기일을 지정을 한 거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원래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모두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중요한 변론을 그 시간에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몽사몽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이 길어지자 피고인석에서 뭐 꾸벅꾸벅 조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또 휴정 시간에는 김 전 장관 측에 다가가서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난 재판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서증 조사를 할 때 7시간 반이 걸린 걸 언급을 하면서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내란 특검의 이제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 과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재판장은 13일에는 이제 무조건 종결하겠다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 상황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내일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일은 구형합니까? 그런데 내일 예. 구형을 하려면 예. 진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시간을 너무나 많이 할애됐고 경찰 측 관련 인물들의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적정한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쟁점마다 다 다투고 다 의견을 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순서까지 가까스로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6시간이 될지
될지 8시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정이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사실 판사들도 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새벽 시간까지 이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한 차례의 길, 두 차례의 길을 더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정말로 13일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인들의 그런 의견 진술도 시간을 제한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굉장히 좀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뭐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제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예. 어려운 것이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는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또 어느 피고인은 들어주고 어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이 또 변호인 측의 또 입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구형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월에 법원 인사가 있잖아요. 그 전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시간표대로면 가능합니까? 만약에 재판부가 지금 판결문의 개요라든지 어느 정도의 밑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판결문이라는 것이 재판부마다 뭐 두 가지의 결론을 내놓고 판결문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뭐 있지만 이전에 그러니까 결심 공판을 하고부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밑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월 전이라든지 빠른 시간 안에 이 판결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재판인데 이것이 너무나 결심을 하고 선고기일까지 시간이 또 너무 짧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날림으로 쓴 것 아니냐. 너무나 이제 노력이라든지 성의가 부족하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뭐 한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하고자 할 텐데 그렇다라면 사실 2월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인사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 다른 뭐 곳으로 이동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원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판결문이 한 달 안에 당연히 이제 작성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워낙 피고인도 8명이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결심 공판에서 신속하게 구형이 되는 게 우선이겠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